한 남자가 헌터 자격 시험에 응시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S급 헌터들을 경악시키고 말았다. 그 이유는 그가 만든 검집 하나 때문이었는데 심지어 대가들조차 제작 불가능한 A급 검집이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시험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스템 판정 결과 이 화염 중첩 검집은 이미 초이기 등급에 도달해 있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고작 응시생 따위가 이토록 엄청난 단조 기술을 가졌는지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남자는 전생에 이미 최강의 대장장이 대가였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단조 기술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했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다. 세상을 파멸시킨 6명의 마신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마지막 파멸의 바다의 마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놈은 죽었지만 지표면의 대부분은 이미 놈이 만들어낸 죽음의 바다에 삼켜져 버렸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도 모르게 자주 섞인 웃음이 나왔다.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결국 이 바다에서 죽어야 한다니. 살아남은 영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지를 지탱하던 영웅의 탑마저 붕괴되었다. 이 빌어먹을 폐허의 바다는 마신을 죽였음에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 있던 한 남자가 내 말을 가로챘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내 놈 혼자 세운 공인 줄 알겠군. 이 남자는 미친 개라고 불리는 자였다. 폭렬권이라 불리는 여자도 입을 열었다. 내내 아픈 척 누워만 있던 겁쟁이치고는 입이 꽤나 살았네. 이 팀원들은 나에게 꽤나 불만이 많은 모양이었다. 빙견이라는 남자도 끊임없이 비아냥거렸다. 내가 진작 말했잖아. 저놈은 그저 우리 군단에 무임승차하려는 것뿐이라고. 그들의 조롱에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녀석들은 내가 만들어준 장비가 없었다면 진작에 목숨을 잃었을 테니까. 지금은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군. 그리고 나는 최후의 대장장이라 불리는 이세훈이다. 내 말을 들은 몇몇은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 애송이 녀석이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이 3명이 녀석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3마리의 개다. 그들의 실력은 이례적일 만큼 강력했지만 성격 또한 굉장히 기이했다. 그들은 인류의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계의 편도 아니었다. 그저 중립적인 세력에 속해 있었으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회색지대의 기회주의자들이었다. 비록 이기적인 자식들이긴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결국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녀석들이 조금만 더 빨리 나서줬더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미친 개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난 이제 끝장이야. 내장은 이미 완전히 으스러졌어. 옆에 있던 폭렬권과 빙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심장은 이미 꿰뚫려 있었다. 결국 손쓸 도리조차 없게 되었군. 나는 코웃음을 쳤다. 너희 녀석들이 조금만 더 일찍 도와줬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빌어먹을 3마리 개 자식들. 제 몸 사리기에만 급급해서 모든 것을 못 본 척 방관했지. 하지만 몸을 돌린 그 찰나 내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맨 앞에 있던 폭렬권과 미친 개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뒤에 있던 빙견 역시 미동도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 승리의 대가는 실로 너무나도 컸다. 나는 손에 든 망치를 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적당한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고는 끊임없이 망치질을 시작했다. 2시간 반 동안 공을 들여 그들의 무기를 전부 수리해냈고 그것들을 그들의 곁에 가지런히 놓아주었다. 이미 죽은 그들을 위해 그 무기들로 묘비를 세워준 것이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눈앞에서 휘몰아치는 저 거대한 해일이 머지않아 나를 집어삼킬 것이다. 나는 천천히 손바닥을 들어올렸다. 이것이 내가 행하는 마지막 의식이 되리라. 곧바로 가슴 위에 손바닥을 강하게 갖다 대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갈고리처럼 구부렸다. 체내에서 이세훈의 인연을 뽑아냈다. 이것 또한 나의 능력 중 하나. 이름하여 인연 추출이다. 이 순간 내 손바닥 위로 영롱하게 빛나는 돌 하나가 떠올랐다. 대장장이로서 내가 가진 고유한 기술, 이미 맺어진 인연의 대상으로부터 특수한 광석을 추출하는 것. 추출 결과는 인연의 깊이와 대상의 잠재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비록 나 자신에게 이 기술을 쓸 때마다 늘 일반 광석보다 못한 초라한 결과물만 얻었을지라도 만약 내가 이 능력을 조금만 더 일찍 각성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번에 추출한 광석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깨끗이 포기하겠다. 챙. 금속이 부딪히는 타격음이 허공에 연신 메아리 쳤다. 10번이 망치질이 가해질 때마다 파도는 거세게 요동쳤다. 나의 망치 소리는 마치 파멸의 바다가 내지르는 파도 소리와 하나로 섞여버린 듯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매질 소리를 똑똑히 분간할 수 있었다. 이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창조해왔으니까. 바로 그때
한 줄기 금빛이 찬란하게 뿜어져 나왔다. 이윽고 망치가 마지막으로 낙하하자 나의 최후의 단조품이 그 형태를 드러냈다. 나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완성된 예리한 검을 바라보았다. 생김새는 지극히 훌륭하고 성능 또한 매우 뛰어났지만 결국 끝내 아무런 특수 능력도 깃들지 않았다. 대단한 명작 하나쯤은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의 인연을 쏟아부었음에도 이 검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검을 내 심장에 깊숙이 박아넣었다. 이런 파도에 휩쓸려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낫다. 참으로 예상치 못한 결말이군. 망치질이 내 인생의 마지막 행동이 될 줄이야. 나도 참 미친놈처럼 살았군. 그래. 나의 몸은 파도에 휩쓸려 망망대해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마지막 검을 손에서 놓았을 때 나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 마법에 각성했을 때부터 줄곧 들려오던 파도 소리,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항상 의문이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그것은 파멸의 바다가 내는 소리였다는 것을.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어쩌면 그 세 마리 개들을 더 빨리 설득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타인을 위해 분투하며 싸웠더라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내 시스템 창이 눈앞에서 끊임없이 전멸하기 시작했다. 무장 위상 현현 완료. 이 모든 것은 전부 내가 마지막으로 벼려낸 그 검 덕분이다. 위상 스킬 근원 회귀가 발동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눈앞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이세훈, 너 이 자식. 대체 여기서 뭘 멍하니 있는 거냐? 정신을 차린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내가 왜 입학시험장에 있는 거지? 설마 31년 전으로 돌아온 건가? 이게 정말 바벨탑의 입학시험이라고? 아니면 그저 죽기 직전에 보는 주마등인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금 전이 광경은 절대 환각이 아니었어.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지막으로 벼려냈던 그 검의 특수한 스킬이 있었다는 것. 설마 그때 내가 만든 그 무기가 근원 회귀를 발동시킨 건가? 바로 그때 교수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자네 계속 그런 식으로 임한다면 당장 쫓아내겠네. 이제 확신할 수 있다. 난 그 검의 스킬을 통해 과거로 회귀한 것이다. 내 능력을 조금만 더 빨리 깨닫고 더 일찍 스스로를 단련했다면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곧바로 탁자 위에 놓인 망치를 움켜쥐었다. 지나간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지금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내게 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모든 것을 지켜내리라. 나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 입학시험부터다. 이번 생에는 바벨탑의 시련을 통과하고 그 세 마리 개들과 재회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 인류를 구원하겠다. 내가 망치를 내리치자 공기 중에서 범상치 않은 울림이 퍼져나갔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교수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교수님은 경악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저 수험생, 뭔가 심상치 않다.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방금 전이 그 기막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 광경에 교수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 인상적인 실력이다. 동작은 느려 보일지 몰라도 매 한타가 묵직하고 정교했다. 타격음은 맑고 청아했으며 잡음 하나 섞이지 않았다. 교수님이 보기에 나의 단조 기술은 상당히 기본기가 탄탄하고 압도적이었다. 그 후 한동안 교수님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저 내 근처에 서서 묵묵히 나를 주시할 뿐이었다. 내가 이 반제품을 들어올렸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완성도란 말인가? 그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른 교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올해 정말 엄청난 물건이 나타난 모양이다. 만약 그가 이 반제품을 그대로 제출한다면 그 즉시 시험에 합격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망치로 그 미완성품을 단번에 내리쳐 박살내버린 것이다. 이 광경에 모든 교수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나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대장장이의 이름을 걸고 이런 걸 세상에 내놓을 수는 없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결과물이 세상 빛을 보게 할 순 없지. 솔직히 말해서 방금 내가 만든 그 미완성품은 내 눈에 차지 않는다. 뒤에 있던 교수님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 친구야, 시험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먼. 그러나 뒤이어 이어진 나의 말은 모든 교수님을 멍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한 교수님이 거절하려던 찰나 어떤 목소리가 그를 가로막았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남은 재료를 모두 나에게 가져다 주라고 지시했다. 교수님은 내가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 하는지 지켜보려는 모양이다. 재료를 받은 나는 다시 광석을 가열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이 몸 상태로는 최고급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력이 부족하고 근력도 부족하며 시간조차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점화석에 마력을 쏟아붓는 것을 보았다.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자칫하면 시험장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마력을 주입한 뒤 나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쏟아 넣었다. 찰나의 순간 나의 화로에서 눈부신 칠색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상황을 모르는 이들은 화로가 폭발하려는 줄 알고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 했다. 조교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들을 제지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는 응시자로서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 교수는 조교에게 불꽃의 흐름을 자세히 보라고 했다. 이번에 내가 사용한 기술은 오색염인과 오색화마였다. 5개의 지점에서 공명을 일으켜 화석에서 고온의 불꽃을 얻어내는 기술이다. 정밀한 마력 제어가 필수적이지만 이것은 아주 훌륭한 기술이다. 적은 양의 마력 소모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그렇게 무모해 보였는데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화로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교수님은 그 원리를 꿰뚫어 보았다. 보석의 공명을 통해 화력을 증폭시키고 주조되는 물건의 속성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교수님은 내가 방금 단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아챘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단 300분. 여전히 시간은 촉박하다. 내가 이전에 보여준 단조 실력은 천재적이었지만 만약 거기까지가 한계라면 이번 도전은 무의미할 것이다. 나는 쉴 새 없이 돌덩이를 두드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속도를 더 높여야만 한다. 마침내 1시간 반이 지난 후 방금 주저했던 돌덩이는 내 망치질의 얇은 판이 되었다.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다. 이제부터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나는 집게로 그것을 집어 화로 속에 넣고 다시 가열했다. 적정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것을 다시 꺼냈다. 이제 이 동작들을 반복할 차례다. 나의 망치질 한 번 한 번이 서서히 형상을 갖춰가기 시작한다. 바로 그 순간 엄지발가락 쪽의 아기가 갑자기 터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마력이 바닥나는 바람에 나를 감싸던 방어막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시험이 끝나면 가장 먼저 시뮬레이션 훈련부터 시작해야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소나기에 다시금 힘을 꽉 쥐었다. 나는 끊임없이 망치질을 이어갔다. 지금의 나에겐 단 1초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미 내 몸은 한계치까지 몰아붙인 상태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 조금 빠듯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는 않았다. 나는 신들린 손놀림으로 빠르게 칼날을 갈아세웠다. 마지막으로 검의 수평이 맞는지 세밀하게 측정했다. 어느덧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다.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그 찰나 나는 길게 안도의 숨을 내뱉었다. 손에 묻었던 핏자국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검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마치자 화염장인의 스킬까지 획득했다. 이 검의 이름은 바로 오색염인. 등급은 고급이다. 5줄기 화염 무늬가 새겨진 곡도 검신에 응집된 화염이 마력과 반응하면 다채로운 빛깔을 뿜어낸다. 제작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무기다. 주입하는 마력의 성질에 따라 칼날의 색상과 특성이 미세하게 변한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이 고급 판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방금 전 그 조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나의 합격 소식을 알리고 싶어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끊겼다. 옆에 있던 교수님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자네, 좀 조용히 하게. 너무 시끄럽지 않은가? 10분 후 나는 교수님의 집무실을 찾았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교수님은 내가 방금 만든 결과물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결국 교수님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이 아카데미에 입학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지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곳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벨탑의 명성이 독보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곳의 대장경 부문은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바벨의 대장경 계열은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8년 뒤 결국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미래의 최고의 대장경 학부로 거듭날 곳은 불칸 아카데미다. 그래서 교수님은 내가 불칸 아카데미에 가서 배우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교수님, 틀리셨습니다. 최고의 대장경 아카데미는 불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제가 입학할 바벨탑 아카데미가 될 것입니다. 나의 말투에는 강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바벨탑 아카데미의 대장경 부문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기세였다. 남자는 그저 상대와 가볍게 악수를 나누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와 자신의 인연에서 가치가 매우 희귀한 금속 광석 하나를 추출해냈다.
그는 바로 이 광석을 이용해 S급 합금 장검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천부적인 재능 덕분에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장장이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 나는 교수님께 아카데미의 대장장이 부서를 세계 최강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셨다. 그것은 한때 교수님의 꿈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새파란 애송이가 그 꿈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낸 것이다. 자네가 만약 그런 업적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내야 할 일이 하나 있네. 바로 이 아카데미의 정점에 서는 것이지. 자네 정말 할 수 있겠나? 나는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했다. 학생들 중에서 나보다 강한 자는 절대로 없을 테니까. 교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셨다. 말해보게. 바벨 아카데미에서 신입생 수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알고 있나? 그 점에 대해서라면 나도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이렇다. 각 학과에서 상위 2명을 뽑아 추가 시험을 치르고 그 중에서 학과별 수석 후보자를 선발한다. 그 후 후보자들끼리 겨루어 최종적인 수석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바벨 아카데미는 학생들을 여러 훈련 계열로 나눈다. 그 중에는 전투 계열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 보조 계열 등이 있다. 각 계열은 마치 나무뿌리처럼 10여 개의 부서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수석이 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아카데미 전체가 공인하는 최고의 인재여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주어진다. 내 설명을 들은 교수님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교수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이건 교수가 아니라 선배 대장장이로서 자네에게 주는 충고네. 직함 따위는 던져버리고 하는 소리야. 자네가 아무리 아카데미의 수재라고 해도 이곳에서 대장장이로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는 매우 힘들 걸세. 차라리 벌컨 아카데미로 가게나. 교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겪어본 분이셨다. 그분은 그곳이야말로 내가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임을 잘 알고 계셨다.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 그의 말을 듣자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보아하니 이 교수님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다. 자신의 지위보다 후배의 미래를 더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시니까 나는 환경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방금 말했듯이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내가 입학할 곳은 바벨 아카데미이고 내가 이곳을 최고의 학당으로 만들겠다고 말이다. 교수님은 내 말뜻을 단번에 알아차리셨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압도적인 기세가 담긴 말이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인가? 교수님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셨다. 내 악수를 받아주었다. 이건 단순히 자신감이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오만함이 가득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점이 딱히 싫지만은 않았다. 이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학생, 우리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찰나의 순간 내 스킬이 발동되었다. 나와 그 사이에 일종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나 역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시스템 메시지. 김민철과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나의 기반 능력치는 1단계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밤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나는 곧장 기반 추출을 실행했다. 순식간에 내 손바닥 위로 금속 광석 하나가 허공에서 나타났다. 추출된 광석을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꽤 희귀한 재료임에 틀림없다. 내부 핵심에 화염 속성이 깃들어 있다. 시스템 확인, 화융철, 등급, 희귀 품질, 값상급 금속, 화염을 감당할 수 있으며 특성은 목재와 유사함, 재화 능력을 갖추고 있음. 전생에 내가 다루던 재료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훌륭한 재료다. 다만 크기가 좀 작다는 게 흠이랄까. 역시 희귀한 재료라는 게 그리 쉽게 얻어지는 법은 없지. 기반 추출은 특별한 스킬이다. 특정 대상과의 관계를 수치화하여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광석을 뽑아낼 수 있다. 문제는 기반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아직은 사용하기에 영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다. 서둘러 레벨을 올려야만 한다. 게다가 다른 학생들에 비하면 내 능력치는 말도 안 되게 형편없다. 부족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딱히 불평할 건 없다. 지금의 나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테니까 철저한 훈련 계획을 세워야겠다. 실력을 충분히 키우고 나면 그 악마 군단 놈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시간은 충분하다. 악마 군단은 인류뿐만 아니라 온 행성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그 6마신이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 한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미래의 핵심적인 순간들을 마주할 때 기억이 흐릿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기억과 관련된 무기나 스킬을 확보해야 한다. 나의 계획 제1단계는 이미 완료되었다. 이 아카데미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그 3마리 개들을 찾을 차례다. 바로 그때였다. 알림음 하나가 내 생각을 가로막았다.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순간
내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었다. 레벨 1 달성. 기반 각인 추가 완료. 어느덧 일주일이 흘러 바벨 아카데미에 도착했다. 벌써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르겠네. 하긴 무려 30년 전이 모습이니 길을 헤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래도 여기라면 틀림없겠지. 이윽고 스미스의 방을 찾아냈다. 이곳이 오늘 내가 시험을 치를 장소인가.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 2개가 놓여 있었다. 옆에는 나와 함께 시험을 볼 응시자가 한 명 더 있었다. 정면에는 시험관의 채점석이 보였다. 그 시험관은 박자를 맞추듯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입을 열었다. 자네, 꽤나 여유로워 보이는군. 긴장감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말을 마친 그는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옆에 앉은 교수를 힐끗 쳐다봤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 말을 건 사람은 이 아카데미의 부원장이었다. 김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반응했다. 부원장님, 추가 시험 시작까지는 아직 10분이나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었다. 보아하니 대장학과의 처지가 말이 아닌 모양이네. 수뇌부와의 관계도 아주 개판이군. 이제야 어제 왜 김 교수가 나에게 다른 아카데미를 추천했는지 알 것 같았다. 이 아카데미, 생각보다 구린 구석이 많아. 게다가 옆에 있는 이 녀석도 보통 성질머리가 아닌 것 같고 눈빛에서 아주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구먼. 눈이 딱 한 번 마주쳤을 뿐인데 이 녀석이 고집불통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안 봐도 비디오지. 승부욕만 더럽게 강한 타입이야. 그래도 예의상 아는 척은 해줬다. 반가워. 역시나 내 예상이 적중했다. 그는 내 인사를 씹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쓰레기 보듯 취급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야. 곧이어 방 안으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방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부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언제쯤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과장님.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내 눈앞에 이 사람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진짜 오랜만이군. 붉은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린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훗날 볼시파 아카데미의 원장이 될 인물. 바로 유은하였다. 정말 당황스럽기 짝이 없네. 이 먹보 광인이 여기서 튀어나올 줄이야. 그녀는 본래 전 세계가 공인한 S급 영웅이었다. 무기를 집어삼키는 능력은 물론이고 자신의 힘을 증폭시키는 독보적인 기술까지 가졌지. 내가 회귀하기 전에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단골 손님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은하는 전쟁의 끝까지 버티지 못했다. 그녀가 죽기 직전 나에게 남긴 한마디. 그건 바로 내가 만든 무기를 쓴 것에 대한 후회였다. 그녀의 죽음을 지켜보며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얼마 남지 않은 인류의 강자들이 이제는 더더욱 줄어들고 말았으니까. 당시 유은하의 전투력은 실로 공포스러운 수준이었다. 최전방에서 수많은 마신들의 공격을 혼자서 막아냈지. 바로 그때 상념에 잠겨있던 나를 깨우는 목소리가 들렸다. 앞에 있던 시험관이 나에게 주의를 집중하라고 했다. 이제 시험 규칙을 설명하려는 모양이다. 이번 시험 시간은 총 90분이다. 이 90분 안에 지난 시험의 주제였던 검과 어울리는 장비를 제작해야 한다. 이어 시험관이 천천히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그의 손바닥에서 뜨거운 화염이 확 피어올랐다.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연금술 단조 기법을 사용하여 장비를 제작해야 합니다. 교수는 바닥에 놓인 재료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들은 이미 이 시험실 안에 엄청나게 많은 광석들을 준비해 두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재료는 우리가 자유롭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만든 무기는 유은하 학과장님과 바르무트 부원장님이 직접 심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험관의 커다란 손짓과 함께 이번 실기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 옆에 있던 청년이 가소롭다는 듯 나를 노려본다. 나 역시 저런 놈 따위는 안중에도 없지만 이번 시험에서 선발되는 인원은 단 한 명뿐이다. 나는 곧바로 앞치마를 질끈 묶었다. 연금술 단조에 쓸 광석을 고를 차례다. 내가 재료를 고르는 동안에도 저 노랑머리는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 고작 순수한 마력으로 재료와 공명하려는 거냐? 그래야 원소 마력이 폭주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너는 재료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마력이 저절로 늘어날 줄 아나 본데. 나는 기분이 상해 녀석을 쏘아붙였다. 내가 무슨 재료를 고르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난리야. 옆에 청년은 아나무인 그 자체였다. 너 같은 놈은 애초에 여기에 발을 들일 자격조차 없다고. 그때 교수가 한스 바르무트 곁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그는 한스 바르무트에게 경고했다. 시험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게. 자칫 상대방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교수의 경고를 듣고서야 한스 바르무트는 겨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어쩐지 저 시험관이랑 저놈이 너무 닮았다 했더니 역시나 그놈 아들이었군. 생각하면 할수록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내 얼굴에 스친 분노를 녀석도 눈치챈 모양이다. 내가 자신의 아버지가 부원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게 꽤나 만족스러운 모양이지. 녀석의 눈에 비친 나는 가문도 볼품없고 마력도 형편없는 평민 신입생일 뿐이겠지만 다른 한쪽엔 고귀한 바르무트 가문에서 태어난 자신이 있다고 믿겠지. 명성 높은 연금술 단조 명가 출신에 그 마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강력하여 아카데미 2학년 수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니 이것이 바로 한스 바르무트가 직접 고른 재료들이었다. 그는 이런 녀석과 실력을 겨루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승자는 당연히 본인이 될 테니까. 중앙에 앉아있던 류은하가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다. 청금석과 헤라목은 마력 수용량이 매우 높은 재료들이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부원장이 말을 가로챘다. 맞습니다. 저것들은 수원소 마력이 주입된 속성 재료들이지요. 그 말을 들은 교수 또한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수원소 마력은 불에 극도로 민감한 법인데 그렇기에 재련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울 텐데 말이야. 정말로 저 학생이 그만한 자신감이 있는 건가? 부원장이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다. 그건 이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지요. 지금의 연금술 단조 기술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수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확실히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금술 단조는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는 법이지만 시술자와 광석의 종류에 따라 단조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오늘 같은 환경에서는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는데 부원장은 교수와 더 이상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결과는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 그의 아들은 무려 30분 만에 그 어떤 광석이라도 합성해낼 수 있는 실력자였다. 그 순간 한스 바르무트가 드디어 광석 합성을 시작했다. 투명한 마법 구체가 두 광석을 공중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한스의 공명 합성에는 단 30분이면 충분했다. 그의 수준은 이미 신입생의 경지를 아득히 넘어섰고 심지어 2학년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그 광경을 본 교수는 비로소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저 짧은 시간 안에 마법석을 정렬해낼 줄이야. 풍부한 재료와 연금술 단조 규칙까지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한 명을 위한 시험을 준비했다. 오직 한스에게 유리한 그런 시험을 말이다. 교수는 부원장을 쏘아보았다. 속으로 저 늙은 여우 같은 영감이 정말 괘씸하다고 생각하면서 한편 류은하는 계속해서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미세한 경악의 빛이 서렸다. 내가 선택한 재료는 각각 붉은색과 흰색이었다. 그것은 수알로석과 화홍석이었다. 다른 두 감독관 역시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들은 청금석과 헤라목에 대응하는 화속성 재료들이었다. 둘 다 엄청난 마력 수용량을 자랑하는 것들이다. 부원장은 내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에게서 풍기는 묘한 오만함이 그의 기분을 몹시 언짢게 만들었다. 오만함은 오직 제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라 여겼기에 나의 움직임은 한스 바르무트의 시선 또한 사로잡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일부러 자신과 대비되는 그런 광석들을 골랐다고 보였다. 그는 속으로 나를 멍청이라며 욕하고 있었다. 내 놈이 가진 마력 따위론 화홍석을 절대 다룰 수 없을 텐데 말이지.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스 바르무트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다. 보아하니 저 녀석은 단순한 멍청이가 아니라 아나무인의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한 광신도였군. 이번 시험에서 이기는 건 생각보다 훨씬 누워서 떡 먹기겠어. 하지만 지켜보던 그의 눈빛은 어느새 커다란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키즈나 각인 스킬을 발동시켰다. 키즈나 각인. 불이 연결이 활성화되는 중이다. 몸에 키즈나를 착용하고 있을 때면 언제든 이 힘을 끌어낼 수 있다. 현재 장착 가능한 슬롯은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다. 서서히 한 덩어리의 불꽃이 나해 주먹 위에서 끊임없이 밖으로 뻗어나갔다. 이것은 내 오른팔에 불이 연결 철석을 장착하고 있는 과정이다. 다음 순간 내 팔 위로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이어지는 불꽃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더니 내 팔 절반을 완전히 휘감아버렸다. 그 금수저 녀석은 내가 뜻밖에도 엄청난 실력을 보이자 속으로 매우 불쾌해했다. 그는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킬 뿐이었다. 이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내가 손바닥을 살짝 비틀자 강렬한 화염의 힘이 온전히 내 의지대로 조종되기 시작했다. 내가 손을 크게 펼치자 미리 골라둔 최상급 광석들이 전부 허공에 떠올라 불꽃의 세례를 받으며 재련되었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 기세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은 앞에 앉아있던 시험관들의 눈에 고스란히 담겼다. 부원장은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설마 동일 속성의 광석으로 공명을 일으키려는 건가? 그건 정말이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속성 광석은 본래 순수한 마력과 공명해야 하는 법이다. 저렇게 무리하게 힘을 쏟아부었다간 결국 속성 마력이 완전히 폭주하고 말 것이다.
그는 속으로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참느라 애를 먹을 정도였다. 저 멍청이가 드디어 큰 사고를 치겠군. 하지만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 마력은 폭주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극도로 강력한 기운이 광석에서 무서운 기세로 뿜어져 나와 방 안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찰나의 순간 교수와 유은아 모두 몰아치는 기세에 눌려 차마 눈을 뜨지 못했다. 하지만 부원장만은 눈을 부릅뜨고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엔 믿을 수 없다는 경악만이 가득했다. 내 눈앞에 4-5줄기의 불꽃이 형상화되더니 그 타오르는 불꽃 아래로 영롱하게 빛나는 장검의 검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길게 숨을 내뱉었다. 드디어 대성공이군. 이런 저급한 수준의 단조 따위는 나에게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 다만 아직 마력이 많이 부족한 탓에 완성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을 뿐이다. 나는 손을 뻗어 허공에 뜬 검집을 낚아챘다. 동시에 시스템 알림이 울려 퍼졌다. 축하합니다. 화염 중첩 검집의 단조를 완료했습니다. 등급 슈퍼레어. 이 광경을 본 교수와 유은아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방금까지 나를 무시하던 부원장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본인조차 도달하지 못할 경지에 그는 할 말을 잃은 듯했다.